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전조가 이미 충분했다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이태원 참사 관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이제는 이태원 사고 이후 진상 규명과 함께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새롭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던 부분과 관련돼서도 현장에서 11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4번만 현장에 출동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추정에 많이 근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경찰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건당 전부 다 출동을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4번만 출동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112 이제 경찰 전화번호에서 문제점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112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범죄 신고나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재난 상황들을 갖다가 전화를 받고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전화했을 때 그 다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보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다음 또 현장에 출동하셨던 분들이 사람마다 상황을 인지하는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거기 이제 순찰차 한 대가 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거나 긴급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오면 그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경찰 쪽에서는 이런 대형 재난 쪽에 뭐 좀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112에서도 사회재난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체계를 빨리 하는 방법. 그래서 빨리 이게 골든타임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이루어져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추후에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쉬웠던 뭐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안일함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이런 상황에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을 텐데 뭐 경찰이 뭘 안 했다는 개념보다는 그 상황에서 뭔가 좀 위급하고 다급한 신고가 있었다면 물론 적극적 대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뭐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런 행사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있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이런 사건 대응이나 현장 대응들은 전년도에 있었던 경험하셨던 분들이 한 50% 이상 있으면서 좀 이런 기술들이나 노하우들이 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행사보다 이번에 좀 더 늘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응 방법들이 이렇게 전부 다 오면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방법들이 점점 진화해 갈 수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 그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이 우리 군이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 전략에 의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의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통해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참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또 우리 군의 정밀 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인 울릉도 근처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예. NSC 회의 소집한 이후 합참이 이렇게 좀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대응 사격까지 나선 모습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담 내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신고 접수 내역을 보더라도 11건 중에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시간을 보면은 저녁 6시 몇 분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밤 10시 이후이고요. 이 사이에 구조적인 좀 한계가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래 대부분 우리가 재난 이제 방재 직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게 네. 하인리 법칙이라는 네. 겁니다. 대형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유사한 전조 증상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시에도 있었고 뭐 계속 신고도 있었지만 네. 사실 그 전날에도 유사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밤도 그랬었죠. 금요일 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사실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들이 조금 부족했고 대비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용산 파출소의 해당 인원도 20명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원이 좀 재난을 대응하기에 좀 빠르게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앞서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밝혔던 만큼 예측한 대로 좀 많은 인원을 투입한 게 137명 정도 이태원에 갔었다. 이 정도가 충분한 인력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많은 보도에서 보면 137명의 임무, 네. 범죄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역할 분담들이 있었던 부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분이 이제 통제에 참여하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게 네. 그 사실 사전에 우리가 대비 단계에서 각각 그 경찰분들한테 임무를 주고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대비 단계에서 우리가 인지가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또 다른 대비를 좀 하고 대응을 했을 건데 그 당시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추가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교수님처럼 방재 관련 이 교수님 전문가분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원이 이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어떤 그런 경각심, 뭔가 전조 영상을 봤을 때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시간을 돌려서 그때 더 많은 인원이 나갔다 한들 그런 어떤 마음이 없었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점이 가장 아쉽게 좀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항상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오늘 가장 큰 목표는 뭔가를 이제 그 많은 임무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부여받게 되잖아요.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시민들의 안전 이동 경로랑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어떤 컨셉을 잡고 가면 거기에 모든 목적이 맞춰서 이제 그 경찰 동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사회 안전이라든가 네. 뭐 언론에서 나오듯이 범죄 아니면 뭐 성추행 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재난 분야에서 좀 항상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경찰 인력이 모두 사람들을 좀 통제하는 데 배치된 게 아니라 범죄 영역에 치우쳤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어땠을까라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그 경찰 분들도 직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모든 관계자들도 정할 수 있는 위치, 그다음에 정보를 접하는 위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컨트롤 타워들이 좀 있어서 위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해서 좀 네. 정리가 돼주면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을 하거나 행동에 옮길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컨트롤 타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 이후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이 경찰 선상에서 최고 위쪽에 위치한 경찰청이 알았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연락이 좀 빠르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수사가 좀 더 진행되고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좀 내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외부에서는 인식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이번 그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인식을 좀 바꾸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끝으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또 애를 써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재난은 항상 순간적으로 발생하고요. 예. 그 발생된 순간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은 평생을 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은 항상 좀 불편함이 동반되고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이번 행사들도 뭐 안전 동선을 만들다든가 차량을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불편이 따르더라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우리 안전의 의식 이런 것들이 좀 고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재난과 관련된 것들은 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보면 수영을 가르칠 때도 뭐 자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물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는 방법들을 어린 시절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걸 가르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뵐 수 있도록 예. 좀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대형 재난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진국형이다, 후진국형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재난이 날 수는 있지만 나고 네. 난 다음에 우리의 수습 체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지금보다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이 상처를 같이 치유해 나가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들을 정말 감정이 지워지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을 가지면 이런 재해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형성적 차원에서의 좀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좀 그 사고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치유하는 행보 또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나아가는 방안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